개인회생 신청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무너질까요? 같은 빚인데도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이미 진행 중인데 폐지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류도 준비했고 신청도 했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무너지는 순간은 생각보다 갑자기 옵니다. 조금씩 흔들리다가 어느 순간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 특징 5가지 실제 기준으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내가 지금 안전한 상태인지 아니면 위험한 상태인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인 분들도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청 이후가 진짜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관리 싸움입니다. 이걸 모르고 들어가면 중간에 무너질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이 차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결과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신청이 아니라 그 이후 관리입니다. 첫째, 소득 관리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불안정해지거나 갑자기 줄어들거나 일이 끊기는 순간 변제 계획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프리랜서, 일용직, 현금 위주 수입 이런 경우는 더 위험합니다. 소득이 있어도 증명이 안 되면 없는 걸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계좌 입금이 없거나 현금으로만 받거나 세금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법원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 내역, 거래 기록, 세금 처리 이걸 꾸준히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많이 버는 것보다 꾸준하게 증명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그 자체가 리스크가 됩니다. 둘째, 숨기는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요즘은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통장 흐름, 카드 사용, 소비 패턴까지 전부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쿠팡 플렉스, 배달, 부업, 현금 알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빼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론적으로 거의 다 걸립니다. 이상한 흐름이 보이면 바로 확인이 들어오고 설명이 안 되면 기각 또는 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보다 소비가 많은 구조가 보이면 더 강하게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적게 벌어도 숨기는 것보다 정확하게 공개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이 부분에서 실수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쌓이면 큰 문제가 됩니다. 셋째, 변제금 연체입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개인회생은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꾸준히 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 번 밀리고 두 번 밀리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위험 구간에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다음 달에 몰아서 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2회에서 3회 정도만 밀려도 그 순간 폐지 위험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특히 소득 감소, 지출 증가, 관리 실패 이 3가지가 겹치면 거의 무너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애초에 밀리지 않는 구조를 처음부터 만드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바로 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30대 직장인 A씨, 개인회생 시작하고 처음 3개월은 문제없이 잘 냈습니다. 근데 지출이 늘고 카드를 다시 쓰기 시작하면서 현금 흐름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변제금을 한 번, 두 번 밀리다가 다음 달에 몰아서 내야지 이렇게 버티다가 3회 연체, 결과는 폐지였습니다. 이게 정말 흔한 패턴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초기에 대응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넷째, 소비와 카드 사용 문제입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추가 채무가 생기면서 전체 구조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중인데 카드를 다시 쓰거나 소비가 늘어나면 지출이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결국 감당이 안 되는 구조가 됩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상황을 변제 위지 부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진행 중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기간 동안은 단순히 줄이는 게 아니라 소비 기준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지금 쓰는 기준 그대로 가면 결국 다시 무너집니다. 습관을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다섯째, 자료 대응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입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결국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하면 고정 광고, 추가 자료 요청 이게 계속 나옵니다. 근데 늦게 제출하거나 대충 제출하거나 내용이 맞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문제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소득 자료, 지출 내역, 거주 관련 자료 이런 부분은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 확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빠르게, 정확하게, 일관되게 자료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 서류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실패하는 사람 특징.
첫째, 소득 관리 안됨. 둘째, 숨기는 수입 있음. 셋째, 변제금 연체. 넷째, 소비와 카드 사용 문제. 다섯째, 자료 대응 미흡. 이 5가지만 피해도 개인회생 성공 확률 확실히 올라갑니다. 지금 진행 중이거나 신청 고민 중이라면 내 상황 이 중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체크해보세요. 애매한 상태에서 진행하면 시간만 날리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내 상황 기준으로 가능한지 위험한지 확인하고 싶다면 댓글이나 프로필 링크 통해서 상담 남겨주시면 현실적인 기준으로 방향 잡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릴게요. 이 채널 수익은 앞으로 좋은 일에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독 하나, 좋아요 하나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진짜 필요한 정보만 계속 올리겠습니다.